기다렸다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K 이터닉스가 오늘 좀 다행스럽게 좀 반등이 좀 나와줘가지고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사실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21선을 좀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그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을 좀 주면은 매도하고자 하는 이 매도 물량이 강해서 이게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자리만 사실 유지만 해줘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주식이 가게 가려면은 지금 이 SK 이터닉스 혼자서는 절대 못 가요. 뭐 같이 가려면은 CS 윈드라던가 대명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들을 같이 엮어서 움직여줘야 되지, 이 주식 혼자만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움직여 주려면 어쨌든 시장에 이 해리스 테마가 좀 붙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고, 한 달 정도,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고, 그 안에서 지금 아직도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지지율이 더 앞선 상황에서 어쨌든 또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은 전반적인 틀을 지금 아직 깨지 않았어요. 상가 이후에 21선 이탈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공시를 통해서 반등까지 좀 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HL 사이언스를 한번 보면은 HL 사이언스가 이때 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9월 13일 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딱 상한가의 절반까지 눌렸죠. 상한가의 절반까지 눌린 다음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탱해 주다 보니까 여기서 또 상한가가 비슷한 이런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처럼 이터닉스가 사실상 지금 끝나려면은 21선을 깨면서 이제 하락이 나오면은 사실상 좋지는 않아요. 여기를 깨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거는 좋지 않은 건데, 이 자리만 지금 유지만 해줘도 어쨌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한방 상승은 분명하게 나온다. 근데 일단 오늘은 아무래도 좀 시장 영향 때문에 매도 물량을 좀 버티는 게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저희가 뭐 살 수 없는 타이밍에 올라서거든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올라서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들고 가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그냥 보합권에서 뭐 정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주식 시장 자체가 지금 좀 과하게 하락한다고 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이유들이 좀 여러 가지는 있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일본 지수 보면은 오늘 5%나 빠졌거든요. 일본 지수가. 근데 국내 시장은 이거 대비 사실 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중국 증시 영향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중국은 좀 7%가 오르고 증시가, 일본 지수는 마이너스 5%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전일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하고, 이런 영향들 때문에 뭐 이제 일본 플러스 나스닥 해서 마이너스 약 마이너스 6%가량 하락, 그리고 중국이 플러스 7%가량 상승, 이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1.5 마이너스 1.2% 이런 상태를 지금 현재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사실 또 그거거든요. 일본이 어쨌든 금리 인상 우려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실제로 지난주 물가 지표 발표 때도 하락이 나왔고 해서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좀 적다고 느껴집니다. 적다고 느껴져요. 그러면은 오늘 하락했던 부분은 또 다 올라서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 우려는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좀 과하다라고 좀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동 전쟁이 지금 뭐 계속 발발하는 상태에서
뭐 관련주들이 올라서는데 사실 이거는 확전이 되지 않으면은 뭐라 해야 될까, 주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확전이라는 것은 지금 뭐 헤즈볼라랑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참전을 하냐 안 하냐 요 싸움인데, 사실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나라가 좀 좋지 않고 잃을 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투입이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굳이 참전을 좀 미국도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 그래서 뭐 무리하게 참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영향 때문에 확전만 더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크게 영향은 좀 주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 증시가 좀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중국 수출, 중국의 우리나라 주 수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어쨌든 상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오늘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5%가량 빠지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증시 영향을 받고 지금 상승을 좀 못하는 건데, 그래도 마이너스 1%대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요거는 이제 금투세 때문에도 있어요. 금투세.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세 번째, 중국 증시가 지금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 증시가 이제 대선을 좀 앞두고 크게 좀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게 왜냐면은 그냥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선 전후로는 그렇게 크게 주가가 막 급락을 하거나 급상승을 하거나 뭐 이런 영향은 좀 없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역사적으로 급락을 시켰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사실 급락하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바이든 표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바이든 쪽, 그러니까 해리스 쪽 표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급락을 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언론 플레이를 하던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주가 하락을 하는 데는 방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본 금리 인상 우려만 없어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다 커버가 되는 거고, 이날 금요일날 하락 나온 것도 일본의 총리가 어쨌든 바뀌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있어가지고 하락이 나왔던 건데, 오늘도 하락하는 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것만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올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강하니까요. 이쪽은 어쨌든 간에 하락은 안 시켜주고, 여기가 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증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보면은 금투세 이제 유예에 대한 또 이슈가 있는데, 사실 될 가능성이 지금은 잘 모르겠었는데 지금은 좀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봐요. 자, 아무래도 저번에 민주당 쪽 의원이 그 인버스 투자라고 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 그 민주당 표가 많이 날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추가로 금투세 유예까지 안 시킨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 많이 힘들어요. 자기네들도 알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 상황이 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다. 뭐 이런 5가지 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증시는 올라간다. 일단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 하는지 제가 이해는 되시죠? 이런 상황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데, 자, 여기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쉽사리 못 잡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태용로직스 뭐냐면 물류 관련주예요. 원래 이렇게 강한 주식도 아닙니다. 이 주식 자체가. 맥스트 사실 뭐 지금 시가총액 박살난 완전 맥스트인데 이거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힘스도 이제 OLED 관련주인데 사실 이런 거는 한번 해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이것도 시가총액이 500억짜리라서 뭐 그냥 너무 이제 가볍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뭐 스페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어쨌든 주가 하락은 좀 과하다라고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리고 일본 증시가 사실상 마이너스 5%가량 하락할 줄 알았냐라고도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더 강하게 스페코라는 주식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더 못하고 있다. 예, 접근을 못해요. 그럼 이거 외에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거 그냥 아예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봐봐 지금 신저점이거든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신저가예요. 신저가 62,000원. 하이닉스 올렸던 거 다 빼고 지금 5일선 터치 직전.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지금 반도체가 아예 못 움직여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쉽사리 못 잡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수급 기반 이 반도체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힘을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규 상장주인 아이언 디바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요. 굉장히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손을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이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건 맞아요. 사실 이게 갈 주식이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떨구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서 더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뭔가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주식이 얼마나 반등을 줄 수 있냐, 그걸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면 안 되고, 정리를 할 거였으면 이날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정리를 다 했어야 돼요. 정리를 할 거였으면은. 근데 오늘까지 끌고 간다,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오늘 하락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시총이 1200억 미만일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주 중에 사실 1000억대짜리 반도체가 거의 없거든요. 반도체주들 중에. 물론 아이언 디바이스가 뭐 엄청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순전히 이 거래량 보고 그 반도체 흐름 보고 거래량 보고서 들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기반으로 해서 버텨본 거란 말이죠. 이런 자리들이 버텨본 건데, 일단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오늘 하락은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너무 생각보다 크게 하락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정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이 주식만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다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움직여 줬을 때 얘가 얼마나 탄력성 있게 움직여 주냐,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거를 왜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은, 오늘 맥스트를 보면은 뭐 물론 맥스가 좋은 주식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 메타버스 쪽으로 어쨌든 대장을 좀 잡고는 있어요. 보면 여기서 얘가 12시 오후쯤에 하락을 시키면서 시가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봉을 쭉 빼나시켰더니 다시 지금 들어 올리는 모습인데, 좀 관련주로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 상장주예요. 지금 상장된 지 이틀 됐습니다. 근데 이 주식도 보면은 상장 거래되고 나서 쭉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메타버스 흐름이 들어오니까 다시 올려줬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려줬냐면은 오늘 23%까지. 그러면은 얘가 이 종가기 보면은 마이너스 13%에서 23%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오늘 그냥 단 하루 만에 몇 시간이에요, 이거? 한두 시간 만에 마이너스 13%에서 플러스 23%. 그거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30% 올랐어요. 30%. 한두 시간 만에 30%가 올랐단 말이에요. 한두 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 주식도 보면은 뭐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원래 저렇게 변동성이 좀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거래가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이날. 거래가 이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 봐야 되는 시점은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한번 돌아서서 올라갈 때 방향을 한번 위로 잡아줬을 때, 그때 얘가 얼마나 튀어 오를 수 있냐,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그리고 나서도 힘을 못 받는다, 10,000원 위로 못 올라타고 힘을 못 받는다, 그때 손절을 우리가 염두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 일단은 뭐 퍼센테이지 대비, 빠지는 퍼센테이지 대비 사실 물량도 빠져나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게 이렇게 과하게 거래량도 안 붙은 상태에서 빠지는 거는, 자, 이때는 예를 들어서 이때는 100을 매수를 하고 10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100이 맥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매수세가 100이고 매도세는 10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때는 매수세는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다. 매수세는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도세는 10 정도니까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는 아까 이 오를 때 비율과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는 물량이 없고 파는 물량도 굉장히 적어요. 사는 물량도 굉장히 적지만은 파는 물량도 굉장히 적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뚝뚝뚝뚝 빠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들어왔던 이 50이던 100이던 이런 매수세가 한 번만 붙어주면은 그냥 바로 복구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거를 매수세가 붙어주냐 안 붙어주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양봉을 켰을 때 반도체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얼마큼 수급이 얘한테 꽂히냐 그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전되는 그 시점을 보고 그때 수급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써드릴게요. 요거는 그 우리가 유튜브에 다시 보기 자, 설명 이해된다. 요거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유를 해도 털리지가 않아요. 자, 요거 일단은 체크를 좀 하고 그 텔방에 한번 이해되고 안 되고 한번 남겨주세요. 확실하게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케이 이해가 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일단은 핑거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핑거가 이날 25일 수요일날 어떻게 올랐냐면은 그러니까 뭐 물론 하락을 했지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잡았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수요일날 주가가 한 마이너스 한 1, 2%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지수가 한 1, 2%가량 하락이 나왔는데 그때 얘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래 이렇게 터트리면서 역대 거래 터트리면서 이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해지성으로 증시가 하락할 때 이렇게 좀 지수를 좀 반등을 좀 시켜주는 올라가는구나 라고 여기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5일선 위에서 얘가 주가가 오전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얘가 오늘 분봉 보자. 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 줬잖아요. 주가는 하락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서 사실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한 건데 이렇게 올라가 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5일선 이탈만 없으면은 가더라도 이런 걸 해야겠다. 이런 게 가겠다라고 이제 봤던 건데 뭐 결국에는 좀 부러지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봤던 이유가 사실 전쟁주들은 못 보는데 이거는 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하락할 때 이날 거래가 들어왔고 증시가 지난주 수요일날 하락을 할 때 이날 거래량 대량 거래를 만들면서 상한가까지 상승을 시켰고 심지어 오늘 장 초반에 떨구는데 5일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핑거를 했던 겁니다. 핑거를 손절가 잡고 5일선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했던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주목 전혀 치도 못하고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추천 나갔을 때 누가 그 반대 따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걸 추천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설명을 일단은 드리긴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고 야 이것도 이제 보통 또라이가 아니네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어쨌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추천이 나갔던 거고 이터닉스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단독적으로 혼자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20일선 이탈만 시켜주지 않고 오늘 같은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해리스 관련 테마가 한번 왔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좀 흡수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여기 있는 물량들을 좀 충분히 여기서 좀 소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다시 또 올라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기다려서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정리할 수 있는 가격도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 에코프로모티가 오늘 아까 이제 오전에 방송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 꼬리 달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데 음봉 만들면서 오늘 아마 마감시키고 뭐 적어도 이렇게 쭉 이런 자리까지는 20일선 만나는 자리까지는 하락을 좀 시킬 것으로 좀 예상은 좀 됩니다. 그래서 JLNMS를 사실 오늘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는 더 보죠. 이번 주는. 이게 이것도 사실 거진 다 만들어 놓은 자리라서 아직 5일선이 제대로 이탈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 안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좀 더 봐도 괜찮은 자리니까 들고 가면서 계속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것도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여기서 한번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14,000원까지는 설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뭐 큰 수익까지는 바라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어도 보유는 해볼 만하다. 보유해서 좀 더 봐볼 만하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워트도 사실 뭐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결국엔 반도체가 움직여야 워트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워트, 테스 다 반도체가 어쨌든 움직여줘야 이쪽도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아이언 디바이스라고 같이 내용 겹쳐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겹쳐서 내용 봐야 되겠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아직 21선에서 아직 버텨주기는 해요.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확실하게 오늘 하락한 이유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이틀간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일본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은 바이오는 다 죽어요, 그냥.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는 다 오르고요. 그럼 즉 이게 일본 금리 인상 그 이슈만 없어진다라면은 빠졌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돌려 세우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흐름은 없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런 주식들을 볼 때는 유한양행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 바이오주를 볼 때는 일단 기둥이 되는 바이오주 끝났냐, 에이프릴 바이오가 끝났냐 라고 볼 때는 일단은 무조건 유한양행이 끝났냐를 보면 되는데, 유한양행이 보면은 이때 기준 사실 이때를 제외하고는 21선을 단 한 번도 이탈시킨 적이 없는 주식이거든요.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때는 뭐 다 이탈이 나왔으니까 사실 좀 번외로 치고, 그러니까 21선이 이탈이 나온 적이 없는 주식이에요. 아직도 지금 간격이 꽤 많이 남아있죠. 여기 이탈만 없으면은 유한양행 계속 살아있는 거고, 이 주식이 살아있으면은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수단하면서 이슈 붙고 하면은 이슈 붙었던 애들은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이 이렇게 HL 사이언스가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가듯이 어쨌든 종목이든 간에 유한양행이 살아있으면은 이슈는 충분히 언제든지 붙을 수 있거든요. 붙으면 그냥 그날로 바로 수익권 들어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되는 그런 흐름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GS 글로벌도 20일선 이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오늘, 그러니까 뭐 없어요. 뭐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도 사실 거의 없을 뿐더러 의미가 있어서 올라가는 주식들도 지금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상한가 이후에 21선 이탈되는 흐름은 없기 때문에, 또 워낙에 종목도 가볍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여기도 헬스테마로 노는 주식이죠. 헬스테마 노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한번 테마성이 한번 붙지 않을까. 그리고 이 헬스테마가 어쨌든 붙는 거는 이 금리 인하가 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신호가 때문에 금리 인상만 안 되면은
어쨌든 간에 저런 이런 해리스 뭐 테마주들 있잖아요. 테마주들은 분명하게도 다시 돈이 들어와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뭐 예를 들면은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애들한테는 좀 돈을 쓰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한테는 무겁기 때문에. 하지만은 테마주에는 돈 좀만 써도 주가가 날아가기 때문에 테마주에는 돈 쓰기가 좀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요거는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내용만 지금 계속 시장에 지금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올라설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하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냥 하실 수 있는데, 금리 인하는 이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지금 기대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공장 설비를 늘린다라던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던가, 어쨌든 기업들이 뭐 공장을 늘리고 또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자기 돈 갖다가 하는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은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하는 거거든요, 기업들도. 그러면은 금리 인하라는 걸 말 그대로 은행에서 빌린 금리를 인하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은행의 이자를.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뭐 대출 받는 게 단순히 뭐 2천 받겠나요? 뭐 100억에서부터 뭐 몇천억까지 몇천억 단위로 대출을 받겠죠. 100억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가 금리가 1%만 떨어진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하죠. 1억이에요, 1억 세이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금리 인하가 좋은 이유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게끔 한다. 자, 그리고 가계 투자 증가가 기대가 된다. 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로는 투자가 늘면 고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고용이 늘면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소비가 증가를 하면은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즉 금리 인하는 투자 증가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고용 증가를 하게 만들고, 소득 증가를 하게 만들고, 소비 증가를 하게 만들고, 투자 증가를 하게 만든 구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투자를 증가하게 만든다. 그 얘기는 즉 어쨌든 점차 요런 좀 순서 단계별 어느 정도 절차가 좀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식 시장과 이 부동산 시장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가 됐던 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어떤 뭐 이런 돈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내 주식도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멘탈적으로 뭐 이게 왜냐면 뭐 계속 좋았던 게 아니고 좋았다가 빠지는 게 아니고 안 좋았던 상태에서 좀 좋아지려고 하면 빠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멘탈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포기할 단계는 진짜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 포기할 단계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저 또한 이게 답답하거든요, 진짜로.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놈이 한숨을 매일 쉬어요. 진짜 그냥 할 때마다 뭘 나도 하고 싶으니까 해 나가겠죠. 근데 뭘 할 수가 없겠어요. 지금 진짜 이거 뭐 돈도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야 될 주식은 안 가고, 시장에 돈도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야 할 주식보다는 뭐 엉뚱한 자꾸 이렇게 주식들이 움직이는 이런 형국이니까 상당히 사실 까다롭고 어렵고 뭐 합니다만은, 그래도 포기할 장은 진짜 아니다. 지금 포기할 장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버티. 사실 제가 길게 보면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버텨야 된다고 봐요. 길게 보면 뭐 짧으면 이번 주고 길면 다음 주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또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거든요. 미국 금요일 날. 그래서
그 내용 또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런 이슈를 앞두고 미리 주가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고용보고서 내용이 나와서 어쨌든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이미 주가가 하락을 맞이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가는 오르는 거겠고, 안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은 또 피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그나마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 또 이렇게 마감을 또 해야겠고, 9월 마무리가 또 너무 안 좋게 이렇게 또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막 포기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아직 포기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멘탈 좀 잘 잡으시고 좀 잘 버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지금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진짜 바닥이다라고는 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오늘이 좀 불안하긴 했어요. 오늘 시장이 주말부터 많이 좀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불안하긴 했는데 역시네. 그래서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요 정도고요. 다행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터닉스가 오늘 양봉 마감을 좀 쳐준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뭐 연휴 이후에 내일 공휴일 이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라도 이제 이런 주식은 반도체가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니까 하이닉스부터가 일단은 뭐 4, 5% 이렇게 빠지니까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5일선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면서 이런 20만 원 자리까지는 컨택을 좀 하러 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머티처럼 이렇게 한번 컨택을 하러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이후에 좀 더 이제 좀 좋은 방향이 좀 나오길. 다행스럽게는 내일 또 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일 쉬어가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여기까지 하고 좀 더 내용 정리해서 마감 브리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7월부터 와 너무 힘드네요. 너무 진짜 7월부터 와 이게 진짜, 왜냐면 이게 7월부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2,900부터 지금 여기까지 무너졌거든요. 이게 와 우리나라가 전쟁 났듯이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무너지니까.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언제입니까 이거? 4월부터네요. 코스닥은 지금 4월부터 계속 하락입니다. 계속 4, 5, 6, 7, 8, 9, 4, 5, 6. 야 계속 하락이에요. 계속 하락.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금리만 금투세만 조금 유예만 된다라고 하면은 요런 것들 충분히 그간 투심 꺾여 있었던 거 살아날 수 있고, 글로벌 증시도 어느 정도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 사라지게 되면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은 맞을 만큼 맞았거든요. 진짜 맞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요 구간 바닥이라고 치고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요런 상승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상승들 보면은 아무리 주식 못 하시는 분들도 손해가 안 나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아무리 주식 못 하시는 분들도 손해가 안 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공휴일 좀 편히 쉬시고요. 내용 정리해서 마감 브리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금투세 유예 여부 이르면 4일 결정한다네요. 그러면은 뭐 어려운 거라고 좀 빨리 좀 하지 진짜. 10월 4일이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면은 딱
이번 주만 버텨봅시다.